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독립영화를 개봉하고 지금 마무리 중인데요. 한편으로는 영화를 찍으면서 한편으로는 영화와 영상 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 남승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강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를 서강대에서 철학과 컴퓨터학과 영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찐 서강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디 코딩 싫어. 철학학사에 컴퓨터학 석사 학위를 갖고 계신데 영화 감독이라는 언뜻 보면 관련 없는 진로로 나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과 공학과 예술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화와 어떤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도 인문학과 공학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시카고 예술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화 제작과 현대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과정에 들어왔고, 그리고 영상을 공부하면서 서강대가 갖고 있는 강건하고 안정적이고 열려있는, 그래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학풍이 서강대에 굉장히 좋은 학풍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옥중 편지를 담은 하동체복부터 새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감정교육, 무순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무순까지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오셨는데, 다음에는 어떤 목소리를 영화에 담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국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국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노마딕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5개 대륙에서 5개 도시에서 5개 언어로 영화를 찍는 프로젝트였는데, 모두 장편 영화를 찍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서강대 영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노마딕 프로젝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그러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돌아와서는 제가 세대 간의 어떤 20대, 50대, 80대의 어떤 세대 간의 이야기를 영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모아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작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밍웨이의 유명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유명한 말처럼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자신의 운명과 싸우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순수한 작업들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영화를 찍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는 조금 더 시스템과 관련돼서 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장르 영화들하고 관련돼 있고요. 이렇게 멜로드라마나 로맨스, 그리고 탐정, 공상과학 영화들, 이런 어떤 장르 영화들과 관련돼서 어떤 작업들을 지금과 같이 완전 개인적인 아티스트가 하는 작업과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서브웨이 알바,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를 제작하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는 20대 청년의 초상화와 같은 영화입니다. 제가 서브웨이 라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자주 갑니다. 제 단골집인데요. 거기서 권무순 씨라는 분을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되게 발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하고 발랄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20대의 초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분하고 하면 되게 좋은데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이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굉장히 발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강건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삶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서 저 혹시 권투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스펙타클도 있겠구나. 혹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은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망설이거든요. 그런데 재밌겠다고 자기는 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립영화는 사실 돈 버는 영화도 아니고 좀 고생스럽기도 한데 고무신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없는 드라마도 끝까지 본다고. 자기는 재미없는 건 괜찮은데 끝만 나면 정확히 끝만 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20대를 그 영화하는 어떤 영화를 처음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승낙하고 그리고 지금 개봉을 해서 촬영도 끝나고 개봉을 해서 지금 그 여러 매체와 인터뷰도 하고 주요 매체들 KBS의 라디오에 가서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그 처음에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성찰적이 됐다고 할까요? 그 아무래도 30대 초반도 되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성장한 것 같은 어떤 모습이 사실은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디 미래의 오스카는 나야 나.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장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연륜이 있거나 인생의 경험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기발랄한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작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제작 방식이 있어야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나 예술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 작가주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방송 다큐와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정말 자신만의 어떤 그 제작 방식과 자신만의 그런 집요하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작 방식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약간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그 주인공을 하실래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촬영을 하면 할수록 겁을 내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큰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이만큼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로 완성이 됐을 때는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촬영을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영화가 완성됐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작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제작 방식에 있어서 영화의 구조 있죠? 제가 선택한 방식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디 인간극장. 많은 영화 장르 중 다큐멘터리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극영화와는 다른 다큐멘터리의 매력이 있다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미학이라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롤 모리스 다큐멘터리라는 아주 작은 책을 썼고요. 학술지에 논문을 한 4-5편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심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사실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들을 제 나름대로 또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념은 사실 시적 인터뷰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어떻게 풍경으로 형상화하는가에 대한 어떤 논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미학을 기반으로 에롤 모리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그 철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학인데
서강대에서 공부한 게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인간과 언어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접점에서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에럴 머리스의 그런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로서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어떤 정신적인 풍경으로서 형상화하는 그런 작가주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어떤 알레고리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작가주의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하고 숙명처럼 중요한 어떤 그런 걸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디 돈이 없어. 현재 프리랜서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또 영화 감독을 꿈꾸는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습니다. 뭐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파운데이션, 펠로우십 같은 거를 받으려면 사실은 프로포절입니다. 결국엔 다 프로포절.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라이팅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가 학부 때는. 수익 구조를 얘기하시려면 글을 잘 써야 되고,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 단지 문장이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컨텐츠 자체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압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그 수익 구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프로포절로 하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통 2잡, 3잡이 있어요.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영화 감독을 꿈꾸신다면 사실은 프로포절을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강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쓰게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포절을 써서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 공모전이 해서 되고, 그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영화 감독이 하고 싶으면 2잡을 잡으시고, 영화 감독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굉장히 제가 고생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일단은 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도 변호사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법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갖거나 회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계와 관련돼서 일이 너무 많아요. 순수하게 영화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영화를 하고 싶다. 무조건 이런 투잡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무기들을 만드셔야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원천은 그런 무기들 때문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무기들을 어렸을 때 만드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기록 전달자. 감독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리고 어떻게 영화들이 기억됐으면 하고 그런 어떤 질문이시군요. 제가 성황대에서 철학과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종교학과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있는 영화가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철학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서강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영상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강대에서 배운 많은 것들, 그리고 서강대에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사람들, 신념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어떻게 보면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글과 좋은 논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고, 제가 서강대에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청춘을 보내고 많은 걸 배우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허락했던 서강의 어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자세가 없으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두들기세요.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서강의 가능성, 그리고 또 서강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지금 이거 촬영하시는 분들과 지금 이걸 진행하시는 어떤 매체들,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서강에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면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